대한민국 피로회복 폴키즈가 7개월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고 소아암 환자들에게 수술비를 전달했습니다. 한국전쟁 72주년을 앞두고 세해den교회가 참전 용사와 가족 250여 명을 초청해 16번째 보은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미국 뉴욕 한인교회가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를 초청해 신앙회복 집회를 열었습니다. 구티비 휴먼 다큐멘터리 사랑은 강물처럼 5번째 이야기는 기도와 사랑으로 매일 기적을 써내려가는 예원이와 그 가족들의 일상이 소개됩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기후위기 시대 속 한국교회의 역할과 탄소 중립의 중요성을 공유하는 심포지움을 개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혈액수급에 비상이 걸렸다는 말 한 번쯤 들으신 적 있을 겁니다. 감염이나 면역력 저하가 걱정돼 헌혈을 기피하게 됐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때에 한국교회가 한마음으로 헌혈 운동에 나섰던 대한민국 피로회복이 시즌2를 마무리하고 수술비 모금액을 소아암 환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대한민국 피로회복 폴키즈가 7개월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대한민국 피로회복 폴키즈는 지난해 12월 코로나 장기화로 혈액 보유량이 떨어진 대한민국 그리고 고액의 치료비로 힘들어하고 있는 소아암 환자들을 위해 시작한 한국교회 헌혈 동참 운동입니다. 소아암 환자의 경우 골수 기능 저하, 항암 치료 등으로 인해 상당량의 수혈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상황에서 수급이 어려울 뿐더러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에 한국교회가 힘을 모아 헌혈에 동참하고 수술비를 모금했습니다. 교회적으로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거를 실천하면서 참 그 작은 실천에 많이들 기뻐하시고 흐뭇해하시는 그런 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소아암 환자를 위해 시작한 대한민국 피로회복 시즌2 사역에는 국내 15개 대형교회 목회자 모임인 사김과 섬김을 비롯해 총 22개 단체, 117개 교회에서 총 10,000여 명이 헌혈에 동참했습니다. 이날 모인 1억 원의 수술비는 한국백혈병 어린이재단을 통해 환자들에게 전달됐습니다. 또 1,000만 원은 소아암 환자 5가정을 지정해 전달했습니다. 해주시고 참여해 주신 많은 성도들께서 정말로 귀중한 그 혈액을 헌혈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셔서 많은 그 죽어가고 아픈 환자들이 살아나고 건강을 얻게 됐다. 소아암 아이들이 이 대한민국 피로회복을 통해서 정말 큰 응원과 힘을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피는 생명을 나누는 부분이고 이 치료비를 지원하는 부분들은 그 생명을 회복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헌혈운동에 동참한 교회들과 단체들은 계속해서 대한민국 피로회복 시즌을 확장해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즌3는 재정비 시간을 거쳐 올해 성탄절에 시작합니다. 이것처럼 저희들이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지속성 그리고 진정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했으면 좋겠고 한편 코로나 초기인 2020년 처음 시작한 대한민국 피로회복 캠페인은 시즌1에서만 1만 5천여 명이 동참했으며 70여 개가 넘는 교회와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이로써 시즌2까지 총 2만 5천여 명의 생명 나눔이 이루어졌습니다. 구티비 뉴스 하나은입니다. 매년 한국전 참전 용사와 가족들을 초청해 기념 행사를 열어온 세해den교회가 올해도 보은 행사를 열었습니다.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린 행사엔 국군 참전 용사와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 후손 등 250여 명을 비롯해 3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해외 참전 용사들도 만나기 위해 오는 7월 미국에서의 보은 행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희연 기자입니다. 90이 넘은 한국전 참전 용사 25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19일 한국전쟁 72주년을 앞두고 개최한 16번째 참전용사 초청 보은 예배 현장입니다. 세해den교회가 지난 2007년부터 매년 5천여 명을 초청해 개최해온 한국전 참전용사 초청 예배는 민간단체가 주도한 대표적인 보은 행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3년 만에 재개된 대면 행사인 만큼 성도와 정부 관계자 등 3천여 명이 참석하며 예배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소강송 목사는 보훈 행사에 대해 참전용사의 고귀한 희생을 되새기고 유엔 회원국과의 동맹 관계를 강화하며 역사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의 희생이 있었기에 불멸의 역사로 우리에게 잊혀지지 않는 고난의 희생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분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 어르신들을 계속해서 기억하며 그리고 이 땅의 평화를 지키는 데 한국교회가 앞장을 서겠습니다. 예배 후 이어진 기념식에서는 정부 관계자들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정부를 대표해 대통령 비서실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도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고귀한 생명과 청춘을 바치신 영웅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자유와 민주주의가 더욱 살아 숨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날 참석한 용인시와 오산시 국군 참전용사들과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후손들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위로와 격려에 답했습니다. 우리는 위기에 처한 조국을 구하기 위하여 몸바친 용사라는 긍지와 자부심 하나로 매년 6월이 되면 저희들을 초청하여 자긍심을 갖게 하여 주셨습니다. 세해된 교회는 내달 26일엔 미국 워싱턴 DC에서도 보훈 행사를 개최하고 고령에 접어든 해외 참전용사들 400여 명을 만날 예정입니다. 구TV 뉴스 조유현입니다. 예수 동행일기로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도왔던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담임 목사가 미국 뉴욕 한인교계의 초청으로 신앙회복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뉴욕에서 전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수 동행일기로 수년간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 부흥을 도와온 분당 선한목자교회 담임 유기성 목사 초청 신앙회복 집회가 뉴욕 프라미스 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예수 동행일기, 예수 동행기도, 예수와 동행하는 300일 성경 읽기 등으로 성도들의 개인 신앙 성장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유기성 목사는 이번 집회를 통해 한인 동포들의 신앙 회복과 한인 교회의 부흥을 기도하며 주와 동행, 워킹 위드 지저스를 주제로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꼭 전해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분이 길이시니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잖아요. 뉴욕 프라미스 교회 허연행 목사는 유기성 목사를 소개하면서 홀로 오지 않고 주님을 모시고 오셨다라고 상징적으로 소개하고 신앙 본질 회복 운동인 예수 동행 운동을 하며 국내외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목사라고 소개했습니다. 이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면 예수님이 남아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여운으로 남아서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주와 동행을 주제로 하는 이번 집회에서 유기성 목사는 우리 성도들과 예수님의 인격적인 교제를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 있다며 내 안에 주님이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전했습니다. 주님은 이미 내 안에 거하시니 나도 늘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일을 힘쓰는 거예요. 유기성 목사는 6월 14일부터 나흘간 프라미스 교회에서 개최되는 2024 한국 로잔 대회 준비대회에 참석합니다. 이번 뉴욕 준비대회에는 총재 마이클 오 목사와 이재훈 한국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 등 의장단을 포함해 총 150여 관계자들이 함께합니다. 예수와 동행하는 유기성 목사 초청 신앙회복 집회는 그야말로 신앙의 기초를 회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은 위드 코로나라는 말을 하지만 예수와 동행하는 우리는 위드 크라이스트의 삶을 선포하고 나아가기를 다짐했습니다. 구TV 뉴욕 뉴스 전상입니다. 구TV 휴먼 다큐멘터리 사랑은 강물처럼이 매 회마다 시청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 속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이웃을 조명해 감동을 선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5번째 이야기에선 희소 난치병 가운데 기도로 매일 기적을 써내려가는 예온이와 그 가족들의 일상이 전해집니다. 자세한 내용 박지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굿TV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이들에게 새 희망을 움트게 하기 위한 취지로 휴먼 다큐멘터리 사랑은 강물처럼을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 5번째 이야기는 기도와 사랑으로 매일 기적을 써내려가고 있는 예온이와 그의 가족들의 일상이 소개됩니다. 특히 3형제 중 막내로 다복한 가정에서 태어난 예온이는 생후 45일경 웨스트 증후군이라는 희소 난치병 판정을 받았습니다. 통계적으로 4,000명당 1명꼴로 발생하는 웨스트 증후군은 연축이라는 독특한 발작을 보이는 희귀 난치성 질환입니다. 이 때문에 하루 많게는 100번씩 경련을 하고 어린 나이에 식이요법까지 해야 하는 상황. 병원에선 생후 3년 안에 세상을 떠날지 모른다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삶이 이어지지 않을 정도 하루 종일 경련을 하고 있고 저는 눈을 뗄 수가 없고 교수님은 평생 장애를 피할 수 없는 거로.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도로 희망을 일궈나가는 가족들. 6살과 8살 형들은 찬양으로 동생을 지키고 예훈이 부모님은 밤낮 없이 쉬지 않고 기도를 이어갑니다. 가족들은 예훈이가 올해 기적처럼 새 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건 많은 사람들의 기도 덕분이라며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이라고 말합니다. 먹을 때도 경련하고 힘들어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 아프고 같이 이렇게 식사할 수 있는 게 너무 기적인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셨는데 더 앞으로 해주실 일들이 기대돼요. 사랑은 강물처럼 5번째 이야기는 21일 밤 10시 10분 굿TV 채널을 통해 본편이 방송됩니다. 이후 재방송 시간은 굿TV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굿TV 뉴스 박재현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기후위기 시대 속 탄소 중립의 중요성과 교회의 역할을 고민하는 탄소 중립 창조 회복 교회 만들기 심포지움을 개최했습니다. 심포지움은 교회가 기후위기 문제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하기 위한 대응 방법을 논의하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한교총 류용모 대표회장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며 교회가 앞장서서 첫걸음을 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임대차 3법을 시행한 지 2년이 되어가는 현 시점에 전세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법률 시행에 영향 중 제도적 부분에서 개선할 영역이 무엇인지 점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부가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한국전력의 연료비 조정단가 결정 연기 방침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한국전력의 자구 노력을 통해 흡수 가능한 부분과 제도 개선으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검토 중이라며 이번 주 안으로 결정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일부터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도 요양병원을 찾아 대면 접촉 면회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4인으로 제한된 면회객 수도 기관 상황에 따라 인원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문 시간은 미리 예약해야 하며 방문 전에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입소 입원자의 외출 외박 허용 범위도 확대돼 4차 접종을 마쳤거나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이 있을 경우 외출 외박이 허용됩니다. 폭염 위기경보 수준이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이 같은 단계 격상은 낮 기온이 33도 이상으로 오르면서 당분간 폭염특보가 확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는 데 따른 것으로 작년 7월 12일보다 22일이나 빠릅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오는 23일 점검회의를 열어 야외 근로자,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 대책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굿TV 뉴스 조유현입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1년 안에 미국의 경기 침체가 닥칠 가능성이 절반에 가깝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경제학자 5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향후 12개월 안에 경기 침체가 올 확률에 대한 답변 평균치가 44%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저널은 관련 설문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라며 치솟는 물가와 높아지는 대출금리 등이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프랑스 총선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끄는 범여권이
의회 과반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프랑스 내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르네상스당을 비롯한 여권 앙상블이 전체 577석 중 245석을 얻어 과반에 크게 미달했습니다. 이번 결과로 정치 지형이 격변하고 프랑스의 대내외 정책이 혼선을 빚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태국 정부가 대마 판매와 재배를 합법화한 것에 대해 태국 국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태국 전역의 15세 이상 남녀 1,3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마 합법화 조치에 대해 41.5%가 반대했으며 이 중 약 25%는 아이들과 청년에 해롭고 정부가 그 사용을 통제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매우 반대 의견을 보였습니다. 코로나19로 끊겼던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간 열차 운행이 2년 3개월 만에 재개됐습니다. 양국을 5분 만에 잇는 템라오 셔틀 국경 열차는 코로나19 사태로 2020년 3월 24일부터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위카숑 말레이시아 교통부 장관은 매일 31회의 국경 열차를 운행해 하루 7,000명 정도 승객을 수송하며 노동력과 식량, 물자 등의 공급을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TV 뉴스 조희현입니다. 내일은 서울 낮 기온이 33도까지 치솟는 등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소나기나 비가 내리는 지역에선 날이 습해지면서 체감 더위는 더하겠습니다. 찜통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마 전선 영향으로 제주와 남해안은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33도, 강릉 29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34도, 부산과 제주는 27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선 매년 1,400명가량의 소아암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치료해야 완치율이 높아지지만 고액의 진료비 때문에 치료 적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아암 환자들을 위한 헌혈증 기부와 지원은 단순한 재정적 지원을 넘어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에 한국교회가 앞장서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